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미국 전력혁명, AI 시대 유틸리티 투자 가이드 발큐의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보통 유틸리티주 하면 되게 안정적인 배당주,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. 근데 완전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,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 그거죠. AI, 그리고 데이터 센터, 또 전기차. 이 세 가지가 막 커지면서 미국 전력 수요가 이게 장난 아니게 늘어난다는 거예요. 자료 보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거의 뭐랄까 좀 잠잠했던 유틸리티 산업에 진짜 큰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, 이 자료 보면서 전력 수요가 대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, 또 왜 그런 건지 좀 보고요. 이게 그럼 기업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까?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변화의 규모, 스케일부터 좀 보죠. 자료에 나온 수쳐들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. 지난 20년,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 증가율이 9%였대요. 9%. 9%요? 20년 동안이요? 거의 정체 수준이었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앞으로 20년,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무려 55%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. 와, 9%에서 55%면 이건 뭐 거의 점프 수준인데요. 와. 네.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데요. 그 AI랑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는 앞으로 10년 안에 300%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. 전기차 쪽은 이건 뭐 2050년까지 무려 9000% 증가할 수도 있다. 이런 예측이에요. 9,000%요? 와. 잠깐만요. 9,000%면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인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서 거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자료가 몇 가지 투자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우선 어떤 기업을 딱 고르기 어렵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죠. 벤가드 유틸리티즈 인덱스 펀드 ETF, VPU. 이게 소개됐네요. 미국 유틸리티 섹터 전체에 그냥 분산 투자하는 거. 2025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,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배당금 비율이 한 2.8% 정도 기대된다고요. 네, 섹터 자체가 클 것 같을 때는 뭐 괜찮은 전략이죠. 개별 기업 리스크는 좀 피하면서 산업 성장에는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럼 개별 기업으로는 넥스트라 에너지, NEE가 먼저 보이네요. 여기가 플로리다 최대 유틸리티면서 동시에 미국 최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라고요. 좀 독특한데요? 네, 맞아요. NE는 그 점이 재미있죠.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랑 또 성장성 높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,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. 자료에서도 이 시너지랑 리스크 관리가 NE의 경쟁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.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10%대로 높고 최근 EPS 성장도 한 9% 정도 나왔고요. 배당 수익률은 한 3.2% 정도 되네요. 오, 배당 성장률 10%면 꽤 높은데요? 안정성이랑 성장성 둘 다 잡으려는 당신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안정적인 배당주 찾으면서도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관심 가질 만하죠.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면 또, 원자력.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자료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, CLG를 주목하네요.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데 특히 AI나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수혜가 클 거다. 뭐 이런 예상이고요. 맞습니다. 요즘 원자력이 다시 좀 뜨고 있잖아요. 탄소 배출 없이 대규모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. 정부 지원도 있고 또 탄소 중립 흐름도 있고 해서 CEG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주가도 한 26% 올랐고 장기 EPS 성장 목표도 10%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. 와, 성장 기대감은 정말 크네요. 근데 배당 수익률은 0.5%로 좀 낮은 편이군요. 네, 그게 좀 대비되죠. 배당 수익률은 0.5%인데 EPS 성장 목표는 10% 이상이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글쎄요. 단기 배당보다는 장기 성장에 투자자들이 더 베팅하고 있다. 뭐 이런 뜻일까요? 네, 자료 분석도 비슷합니다. 그만큼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다는 거죠. 회사가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 재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걸 원한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둔 투자네요. 다음은 데이터 센터 허브랑 직접 관련된 회사로 도미니언 에너지, D,
여기도 있네요.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인 버지니아 쪽에 서비스를 한다니까 수요는 확실히 안정적이겠네요. 네,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시장은 뭐 확실한 강점이죠. 다만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 배당 삭감했던 이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현재 배당 수익률이 4.7%로 꽤 높긴 한데 이게 매력적이면서도 약간은 좀 과거 이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. 4.7%면 진짜 높은데 과거 이력이 좀 걸리긴 하네요. 마지막으로 아주 역사가 긴 회사도 있어요. 블랙힐스 코퍼레이션, BKH. 무려 55년 연속 배당금을 올렸다는데요. 와, 배당 왕이라고 불린다네요. 네, 55년 연속이면 정말 대단하죠.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에게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기록이죠. 고객 기반 성장률도 미국 평균 2배고 배당 수익률도 4.8% 정도로 높고요. 와, 다 좋은 것인데 혹시 리스크는 없나요? 아, 물론 있죠.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아서요. 성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하려고 주식을 더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고 또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다 장단점이 있네요. 종합해보면 유틸리티 산업이 정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거네요. AI, 데이터 센터, 전기차,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성장 엔진이 되면서 더 이상 그냥 뭐 안정적인 배당주, 이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군요.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산업 동향 파악에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. 전력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유틸리티 산업 전반에 정말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. 그래서 뭐 ETF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강자, 원자력 부활의 수혜주, 아니면 아주 안정적인 고배당주까지 당신의 투자 목표나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다.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역동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우리가 지금 막 투자 기회에 주목하고 있는데 혹시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 이면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도전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? 예를 들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전력망 자체도 엄청나게 보강해야 할 텐데 그 안정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진 않을지 이런 전력 혁명이 가져올 빚뿐만 아니라 혹시 그림자는 없을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